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8월 ITQ 엑셀 C형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터 해볼게요. 자, 조건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의 사원코드 영역 픽기 선택대를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제가 일단 유효성 검사를 해놨는데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에 있어요. 데이터에 요거거든요. 여기 누르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셔서 자, 목록으로 하시고요. 그쵸? 이 제한 대상 목록을 하신 다음에 원본은 항상 문제에 주어진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B5에서 B12 영역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콤보 상자가 생기면서 그쵸? 이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 서식 G5에서 G12 영역의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홀을 표시하시오. 그래서 셀 서식 들어가신 다음에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숫자 뭐라 그랬었죠? 항상 숫자는 샵 콤마 샵샵 0. 문자는 골뱅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뒤에 따옴표 안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호니까 호를 쓰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천 단위 숫자가 없기 때문에 0이라고 쓰고 호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숫자는 다 이렇게 쓴다라고 기억해 두시는 게 나중에 또 연습을 하실 때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0호 이렇게 써도 똑같고 이렇게 써도 되지만 뭐 샵콤마 샵샵 0을 써주시는 게 나중에 혹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기억이 편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G5에서 G12 영역에 급호로 이름정이 어디 와서 하죠? 여기 이름 상자에서 클릭해서 급호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급호가 생겨서 누르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바로 함수를 가볼게요. 자, 1번 근무연소 시스템 날짜 연도 빼기 입사일의 연도를 구한 결과값에 년을 붙이시오. 그러니까 시스템 날짜 연도가 뭐죠? 올해가 2020년이고요. 자, 입사일 예를 들면은 요걸 예를 들어보면 얘는 빼기 1999를 하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결과값에다가 이 결과값에 이렇게 년을 붙여서 21년으로 표기하라는 얘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어 함수와 투데이 함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 함수는 요런 것들이 형제예요. year, month, day, date, today 이런 식으로 크게 날짜 함수가 5가지가 나와요. 뭐 여기 나오면 now가 나올 수 있는데 now는 일단 무시하고 year, month, day, date, today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year는 뜻대로 날짜의 연을 갖고 오는 거고요. month는 그 날짜의 월을 갖고 오는 거고 day는 그 날짜의 일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 데이트는 뭐냐면은 연, 월, 일이에요. 날짜를 변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데이트 쓰고 19 쓰고 07 쓰고 26을 쓰게 되면 자, 어떻게 나오냐면 1919 07 26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데이트를 쓰고 19 07 26을 쓰게 되면 이렇게 날짜가 1919년으로 나와요. 그쵸?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엑셀의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연도의 기본값은 1900년대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트를 쓰실 때는 내가 2000년도를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2019라고 써주셔야 돼요. 뭐 이것도 제가 이게 뭐 연도 잠시만요. 이게 2030년부터인가? 31 그냥 기본이 1900년대거든요. 이게 제한이 언제였는지 제가 까먹었네요. 네, 그래서 2000년대를 표시할 때는 반드시 2000을 앞에다 붙여야 된다는 거, 그거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나중에 혹시 시험에 나오면요. 자, today는 오늘의 날짜.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컴퓨터 날짜의 날짜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이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컴퓨터 날짜가 2019년이다. 그러면 2019년으로 나와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시스템의 날짜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도 시스템 날짜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시스템 날짜에다가 입사일의 연도를 빼라고 돼 있으니까 시스템 날짜 today는 형식이 없어서 가로 열고 닫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today 함수의 끝이에요. 자, 그래서 시스템 날짜의 연도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어는 뭐죠? 어떠한 해당 날짜의 연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 요 날짜에다가 이 날짜를 쓰는 건데 날짜를 뭘 쓰냐면 today를 쓰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늘 날짜에 뭐를 갖고 온다? 이어니까 연도를 갖고 오겠죠. 그러면은 이 시스템 날짜가 2020이 갖고 와지는 거고요. 그쵸? 입사일의 연도만 갖고 와야 되니까 얘도 2열을 써서
똑같이 1999를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하냐면 2열로 갖고 온다. 근데 얘는 투데이로 갖고 오는 거고요. 그쵸? 얘는 투데이로 2열을 갖고 오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시스템의 날짜니까 2열 쓰고 D5를 쓰시면 되겠어요. 그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자, 2열 한 다음에 today를 쓰면 오늘 날짜를 갖고 오는 거죠. 여기다가 백이 뭐냐면은 입사일의 연도니까 자, 얘의 연도예요. 그쵸? 그 다음에 자, 위에 보세요. end 표시하고 년을 쓰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근무 년수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됐죠? 다음 2번 갑니다. 자, 수령액 기본급 단위 1 더하기 수당. 그러니까 기본급이 어딨냐면은 여기 있네요. 얘랑 수당을 더하고 그 다음에 빼기 기본급 더하기 수당 곱하기 9%를 구한 결과값을 반올림하여 100원 단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함수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제가 일단은 요거만 먼저 해볼게요. 그 다음에 라운드 함수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기본급 더하기 수당에서 빼기 다시 기본급 더하기 수당 여기다가 곱하기 9%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이 나오거든요.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반올림에서 100원 단위를 구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공이 뒤에 하나 있는 거를 두 개로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라운드 함수를 써서요. 그래서 지금 이 결과값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라운드를 쓰고 그쵸? 라운드를 쓰고 이 조건을 통해서 이 자리를 100원 단위로 조정을 해볼게요. 라운드 함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라운드는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TRUNC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라운드 같은 경우는 어떠한 값, 이 값은 항상 우리가 반올림, 올림, 내림, 버림 해야 되니까 이 값들은 뭐가 와야 되겠죠? 당연히 이 값들은 공통적으로 숫자가 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숫자가 와야지 될 수 있습니다. 문자는 반올림, 올림, 내림, 버림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숫자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콤마를 찍고 조건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 자, 이거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기준은 0이에요. 0은 보세요. 정수로 표시 1의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라운드를 예를 들면 라운드는 반올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야지 1의 자리까지 표시가 되는 거고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한다는 얘기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까지 표시하라는 얘기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은 반올림에서 100원 단위를 구하시라고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자, 100원 단위까지니까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니까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을 써도 되고요. 헷갈리면 저처럼 이렇게 먼저 라운드를 쓰지 말고 값을 구한 다음에 이 앞에서 뒤에다가 여기다 라운드 쓰시고 조건 잘 모르니까 콤마 치고 여기다가 0 써보고 1 써보고 2 써보고 마이너스 1 써보고 마이너스 2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만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이걸 굳이 모르셔도 이 값을 구한 다음에 얘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시고 이렇게 조건 자리를 조정해서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얘를 보면 자, 이렇게 돼요. 1, 2, 3, 4, 5점, 1, 3, 5, 7이 있으면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라운드 쓰고 2를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소수 셋째 자리 여기서 반올림 하는 거니까 14가 나오고요. 1을 쓰게 되면 여기서 반올림 하는 거니까 1이 나오고죠. 그 다음에 0을 쓰면 여기서 반올림 하니까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여기서 반올림 하니까 1, 2, 3, 5가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은 여기서 반올림 하니까 1, 2,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그냥 저처럼 이렇게 구해놓고 그 다음에 앞에 뒤에다가 라운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조건 자리에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미래전략부서의 평균수당 가까운 정수로 내림하여 구하시오. 자,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요, 여기에 플러스 인트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인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정수로 내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점을 버리는 거거든요. int는 소수점을 버리는 함수라서 얘는 그냥 값만 있으면 돼요. 자, int는 소수점을 버리는 함수. 그래서 값만 있으면 된다. 그냥 칸 하나만, 셀 하나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 값도 당연히 숫자야겠죠, 그쵸? 여기 숫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int 값자리에 뭘 쓰는 거냐면 daverage 함수를 써서 우리가 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 daverage 함수만 어떻게 쓰는지 아시면 int 뒤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넣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daverage 함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dsum, daverage, dcount, dcount의 dmax, dmin 용도는 dsum은 합계, average는 평균, count는 세는 거, count에는 문자 세는 거, max는 최대값, min은 최소값이죠. 자, 그래서 앞에 d가 붙은 함수들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쓰는 방식은 똑같아요. 어떠한 데이터 범위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의 결과값을 보여주는 함수입니다. 좀 와닿지 않죠? 제가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 dsum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고 전체 범위 잡으시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몇 번째 있는지, 그리고 조건은 항상 블록으로 잡는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범위는 고정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몇 번째는 그 범위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몇 번째 있는지 세시면 되겠고요. 조건은 항상 블록으로 잡아서 이렇게 두 칸을 잡아주시면 돼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일반 학생들의 점수 합계예요. 합계니까 dsum을 쓰시면 되겠죠. 자, 조건이 뭐냐면 일반 학생들의 점수 합계니까 조건은 일반 학생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dsum 쓰시고요. 전체 범위니까 이렇게 A1부터 D5까지 다 잡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있냐면 점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네요. 그쵸? 우리는 점수합계 구할 거니까 점수가 이 범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다. 3. 조건은 항상 블록으로 지정한다. 그래서 소속이 일반인 게 이게 조건이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126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전체 범위 그리고 조건은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int 빼고 daverage만 먼저 해볼게요. 자, 전체 범위 여기 F4. 그 다음에 내가 더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평균 수당이에요. 수당이 여기 있죠. 몇 번째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에 있네요. 그쵸? 일곱 번째 열에 있네요. 그래서 7. 그 다음에 조건은 미래 전략 부서니까 이렇게 두 칸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평균이 나오는데 얘를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int를 써서 버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int를 써서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int의 이 daverage를 구한 이 그 결과값이 int의 값이 돼서 이 값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림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daverage 함수만 보통 물어보는데 int가 앞에 붙어서 이런 거를 좀 물어봤네요. 자, 4번 갑니다. 자, 10호 이하 사원의 수예요.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고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ount if 볼게요. 자, count if, sum if, average if 다 형제 함수다. 그래서 sum if, average if랑 count if가 쓰는 게 조금 다르다. sum if는 이렇게 조건 있는 범위, 조건 구할 범위를 쓰고 count if는 조건 범위야 조건만 쓴다. 왜 그러냐면 sum if, average if는 어떠한 숫자들의 합계 또는 평균을 구해야 돼서 이 구할 범위가 항상 숫자로 되어 있는 어떠한 범위를 정해줘야 되는데 count if 같은 경우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 조건은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굳이 쓴다고 해도 조건 범위와 구할 범위가 일치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는 생략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도 예제를 한번 볼게요. 조건 범위, 구할 범위는 고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번 코드 A의 점수 합계 및 점수 평균이에요. 조건이 뭐냐면 sum if를 쓰게 되면은 조건이 뭐냐면은 코드 A가 되겠죠? 그러면 조건 범위는 코드 A가 있는 어떠한 범위가 돼야 되겠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구할 범위는 합계 구하는 거니까 여기가 되겠다. 그쵸? 네, 이렇게 감을 잡고 해볼게요. 자, sum if 조건 있는 범위는 A2부터 A6, A1부터 잡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은 A, 그 다음에 더할 범위는 B2부터 B6. 만약에 여기를 A1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도 A1.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잡게 되면은 반드시 구할 범위를 똑같이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는 A1부터 잡았는데 여기는 B2부터 잡으면은 결과값이 달라져요. 요거만 일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잡는 거는 자유지만요. 자, 그래서 저는 그냥 값이 있는 것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50이 나오고, 그래서 이 범위와 이 범위가 중요하다. 자, 에버리지 if도 마찬가지로 이 범위와 이 범위가 중요합니다. 자, 카운트 if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점수가 50 이상인 거기 때문에 조건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조건이고, 조건은 뭐냐면은 50 이상이니까 이상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count if 50 이상 이렇게 하시면 얘는 1이 나옵니다. 하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얘의 범위는 이렇게 잡는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count if 해볼게요. 자, 10호 이하 사원 횟수니까 count if. 자, 정의를 잃은 급호를 쓰라고 됐으니까 여기다가 급호라고 써주셔도 되고, 그럼 이렇게 잡히죠. 써주셔도 되고, 그냥 내가 얘를 블록 잡으셔도 자동으로 이렇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틀린 거 아니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콤마 찍고, 조건이 뭐냐면 10호 이하니까 이하는 어떻게 쓰죠? 이렇게 써요. 그쵸? 이렇게 쓰시면 10호 이하인 게 2개, 보니까 6호랑 7호 2개밖에 없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마케팅 부서의 수당이에요. 썸이프가 나왔네요. 썸이프는 어떻게 쓴다 그랬었죠? 제가 좀 앞으로 갈게요. 네, 요렇게 쓴다 그랬었어요. 그쵸? 그래서 조건 있는 범위 잡고, 그 다음에 조건 쓰고, 그 다음에 더할 범위를 정해주면 됩니다. 바로 해볼게요. 자, 썸이프. 위에 보세요. 자, 조건 있는 범위가 어디냐면 마케팅 부서 수당 합계니까, 자, 마케팅 부서의 수당 합계니까 조건 있는 범위가 여기가 되는 거고, 조건이 뭐냐면 마케팅 부서, 이렇게 마케팅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블로그 얘를 클릭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마 보통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나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더할 범위가 어디냐면 수당이니까 이렇게, 네, 그러면은 자, 이 범위에서 마케팅만 골라서 일로 와서 얘네들만 더하면 되겠죠. 180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180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6번. 맨날 나오는 거 공식이죠. vlookup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ag14셀 찍고 범위 잡고 몇 번째 열 쓰고 0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다? 요거. 사원 코드가 여기 있는지, 얘 사원 코드네. 그쵸? 그럼 범위 어디부터 잡는다? 이렇게 잡으면 된다. 만약에 얘가 사원 코드가 아니고 부서다. 그러면 어디부터 잡는다? 얘가 만약에 부서였으면 여기부터 잡는다. 그쵸? 요거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로 해볼게요. vlookup ag14셀 찍고 사원 코드니까 여기부터 쭉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몇 번째냐면은 사원 코드에 대한 급호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네요. 6,0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7번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수당이 100 이하인 전체에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블록 잡으시고, 자, 홈에서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 수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누르시면 되겠죠. 자, 얘를 눌러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수당이 100 이하니까 수당 어디있죠? 여기. 조건부 서식 항상 어떻게 한다? F4를 눌러서 이렇게 문자 앞에만 달러 표시 나오게 하시면 되겠고, 일십, 백천만, 10만, 100만 이하의 행정체에 어떤 걸 하냐면은 파랑 굵게 하시면 되겠어요.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100 이하인데 제가 100 이상으로 했네요. 잠시만요. 이럴 때는 규칙 편집을 눌러서 100 이하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야 되죠. 그쵸? 네, 100 이하니까요. 자, 이렇게 1작업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2작업 가보겠습니다.
네, 이 작업이에요. 1작업 시트에 B사에서 H10의 영역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에 붙여넣기 하시오. 그래서 제2작업 하시고 여기부터 H12까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열너비 1 더블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은 자, 고급 필터예요. 부서가 마케팅이거나 수당이 500 이하, 50만 이하인 자료에 사원코드 기본급 직위 수당만 추출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조건 범위는 BA14, 복사 위치는 BA18부터. 자, 그래서 자, 고급 필터는 뭐였냐면 아이고, 잠시만요. 왜 목표가 자기가 나왔지? 네, 고급 필터는 뭐냐면 자, 항상 블록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작업하기 전에 조건 범위랑 복사 위치를 먼저 복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크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다른 장소의 복사, 목록 범위 작업하는 거, 조건 범위랑 복사 위치 설정하는 거.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건 범위인데요. 얘는 두 가지가 나온다. 하나는 AND 조건, 하나는 OR 조건. 그래서 AND 조건은 뭐뭐 이거라고 나오고 OR 조건은 뭐뭐 이거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AND 조건과 OR 조건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자, AND 조건 설명하면은 자, 같은 행에 입력해야 되고 OR는 다른 행에 두 줄로 이렇게 입력되어 있죠. 그래서 얘의 뜻은 뭐냐면 출발 도시가 대구이고 상품 가격이 400만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줄에 있는 거. OR는 이거나죠. 다른 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출발 도시가 대구이거나 상품 가격이 400만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우리 보니까 부서가 마케팅 이거나라 돼 있죠. 그러니까 OR 조건이네.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조건 범위를 잡을 때 이렇게 다른 줄에다 입력하시면 되겠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이게 이거나인지 이고인지만 구분해서 이고이면 같은 줄, OR 조건일 때는 다른 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A14셀에다가 부서가 마케팅이니까 부서, 그 다음에 수당이 50만 이하니까 부서 어떻게 쓰냐면 마케팅 50만 이하니까 이렇게, 그쵸? 이렇게 쓰시면 OR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원코드 복사 위치요. 기본급, 얘도 복사 위치니까 여기다가 그 다음에 직이랑 수당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블록을 잡으시고 이제 요거 유의하시면 돼요. 자, 어디 있냐면은 데이터에 필터에 지금 잠시만요. 제가 좀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고급 여기 있거든요. 누르셔서 다른 장소의 복사, 목록 범위는 항상 블록 잡고 하기 때문에 바꿀 필요는 없다. 조건 범위 어디냐면 여기. 복사 위치 어디냐면 여기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자, 부서가 마케팅이거나 수당이 50만 이하인 것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표 소식 고급 필터 결과 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한 다음에 표 스타일 7로 하시오. 그 다음에 머리글 행과 주문액을 적용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얘를 일단은 채우기 없음 해볼게요. 홈에서 채우기 없음. 그 다음에 표는 어떻게 하냐면 삽입에서 일단 표를 먼저 눌러주시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표 스타일을 7번을 찾아가시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머리글 행과 주문이 행은 여기 요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3작업 갑니다. 자, 피벗 테이블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그래서 출력 형태를 보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1작업의 블록은 항상 여기입니다. B사에서 H12. 자, 삽입에 피벗 테이블 하시기 전에 제3작업 만들어 주시고요. 시트를. 그 다음에 여기서 삽입의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눌러서 3작업의 B2 확인. 그 다음에 열너비 1로 바꿔주시고, 자, 얘를 하시면 되는데 왼쪽에는 기본급 있고 오른쪽에는 부서 있네요. 요거부터 해볼게요. 자, 기본급이니까 얘를 이쪽에 넣어주고 부서는 이쪽에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사원코드의 개수랑 평균 수당의 평균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사원코드의 개수는 여기 값자리에, 그 다음에 평균 수당도 값자리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사원 코드는 개수가 들어갔는데 수당은 합계가 들어갔죠.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값해질 설정이라는 게 나와요. 얘를 눌러서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1번은 다 된 거고 2번 볼게요. 기본급 단위를 그룹화하고 부서를 출력 형태까지 정렬하시오. 2번 해볼게요. 그래서 기본급 단위를 이렇게 그룹화란 얘기고 그 다음에 부서의 순서를 미래전략, 마케팅, 경영기획 부서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룹화할 때는 요거 보시면 돼요. 처음에 시작하는 것과 끝에 시작하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얘네 단위가 100만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단위를 확인하시면 돼요. 얘네 단위들은 각 100만씩 돼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얘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자, 어떻게 하냐면은 그룹 그래서 시작 얼마냐면은 101이죠. 100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끝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400만이죠. 단위는 100만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자, 미래전략 마케팅 경영기획 순서죠. 그러니까 자, 미래전략 마우스를 눌러서 요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꺼볼게요. 이렇게 마우스 모양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아이고 잠시만요. 이렇게 옮기셔도 되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동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위로 아래로 끝으로 설정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경영기획은 맨 끝에 있으니까 제가 얘를 맨 끝으로 보내볼게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마우스를 끄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동을 이렇게 시켜도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하시고 그 다음에 빈 셀은 얘로 표시하시오.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요. 피벗 테이블 옵션 가서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빈 셀은 별 3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 지우라고 되어 있죠? 행의 총합계는 여기 있어요. 요 요약 및 필터에 행의 총합계 표시를 체크 해제하라는 얘기예요.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시오 해서 보통 뭐가 나오냐면 요거 확인, 그 다음에 요거 확인, 그 다음에 정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기본급 요거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단위 1을 붙여주시면 되겠고 하나만 붙이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숫자 형식을 회계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얘네들은 가운데 정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해볼게요. 얘를 기본급 단위 1 그 다음에 여기는 뒤에다가 단위 1 자, 그러면 자동으로 바뀌어요.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얘네들은 자,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모든 값들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작업 가겠습니다. 자, 묶은 세로 막대형 데이터 막대 위치 요거 먼저 한 번에 해결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필요한 걸 일단 제가 색칠을 칠해볼게요. 지금 필요한 게 요거 그리고 요거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S6987 M9685 그 다음에 S3618 네, 요렇게 6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수단과 급호 자, 그래서 차트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지금 보면은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그쵸? 네, 묶은 세로 막대형. 그래서 자, 얘 블록 잡을 때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중요합니다. 항상 이렇게 한 줄씩 하셔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한 줄씩 이런 식으로. 그리고 컨트롤을 항상 눌러라. 해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처음에는 컨트롤 누르지 말고 이 다음부터 지금부터 컨트롤 누르시면 돼요. 누르고 이렇게 한 줄씩 차례대로 침착하게 계속 컨트롤 누르고 계시면 돼요. 침착하게 한 줄씩. 네, 뭐 하냐면은 삽입의 차트의 예죠. 묶은 세로 막대형.
누르시면 자 이렇게 나와요. 이 상태에서 뭐한다? 차트 이동. 어디로? 새 시트 제4작업. 그 다음에 자 얘를 옮겨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3번까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4번 볼게요. 레이아웃 3 스타일 1. 자 여기서 뭐 하냐면은 레이아웃을 아이고 죄송해요. 크게 볼게요. 레이아웃을 뭘로 하냐면은 3. 이렇게 3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스타일은 1. 아마 스타일은 무조건 1이 나올 거예요. 2016에서는 그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의 스타일이 2가 아니면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타일이 항상 1일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영역 서식 차트 글꼴 굴림 11포인트. 자 여기가 차트 영역이고 얘가 안에가 그림 영역. 차트 영역은 어떻게 하냐면은 글꼴 채우기 질감 분호 박엽지. 그림은 채우기 흰색 배경 1. 그래서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 누르셔도 되고 그냥 해주셔도 되고. 자 저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질감 채우기 분홍 박엽지.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여기 서식 들어가서 하면은 제가 해설할 때 이렇게 너무 작게 나와서 요거를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어떻게 하든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채우기를 질감의 분홍 박엽지 이렇게 넣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글꼴 굴림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굴림 치시고 엔터 치셔도 되거든요. 엔터. 굴림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11포인트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림은 마우스 오른쪽 채우기에 핀색 배경 1. 네.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글꼴 굴림 굵기 20포인트 채우기 핀색 배경 1 테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제목을 일단 입력부터 해볼게요. 미래 전략 및 경영 기획부의 수당 내역.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글꼴 굴림에 굵게 20포인트.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채우기는 핀색 1. 그 다음에 자 스타일은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무시하고 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윤곽선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검은색으로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끝입니다. 간단하죠? 네. 자, 그 다음에 7번 서식. 급호 계열 차트의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인데 급호가 요거네요. 그쵸? 얘를 꺾은 선형을 해볼게요. 변경하는 후 보족축하로 돼 있죠? 자, 그래서 네, 급호가 안 보이네요. 클릭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냐면 얘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아닌가? 잠시만요. 나와야 되는데 네. 보세요. 얘를 수당을 체크 해제하세요. 안 되네? 잠깐만요. 옛날에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 네. 자, 그래서 급부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어렵다. 네. 일단 얘를 하는 방법은 제일 빨리 하는 방법은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요 밑에 확대 있죠? 요거 확대 하신 다음에 하면 요게 보이거든요? 클릭하시면 돼요. 아이고. 얘 너무 작네, 값이. 잠시만요. 클릭이 잘 안 되네. 자, 여기서,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자, 여기서 마우스, 일단 100으로 해놓고,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은, 요런 게 나와요. 계열 옵션. 그래서 여기서 급호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얘를 보조축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시면 돼요. 여기부터 다시 제가 작게 해볼게요. 차트 종류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죠? 차트 종류 변경 눌러서 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확인. 그럼 이렇게 급호를 눌러야 되는데 네. 그래서 급호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축 안 돼 있으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출력 형태는 참조의 표식값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표식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 표식에서 이제 얘가 좀 필요한데요.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여기서 표식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서 자, 이렇게 뭐 메뉴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디 갔지? 잠시만요. 왜 안 보이지? 오늘 약간 제가 허점이 좀 많은데요. 잠시만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헷갈립니다. 네. 표식을 누르신 다음에 이 표식 옵션을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자, 기본 제공 누르셔서 얘를 마름모라고 돼 있죠? 세모네요. 세모의 10이죠? 그럼 얘를 눌러서 세모 모양 눌러주시고 크기를 1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레이블 값은 뭐냐면은 요거, 얘를 표시하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누르면은 전체 다 선택이 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얘 하나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만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우측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금선은 선 스타일 파선이죠? 눈금선 얘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눈금선 서식을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선 스타일을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그래서 보조축과 주축. 여기가 주 눈금선이고요. 여기가 보조축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얘는 20만 단위 20, 40, 60 돼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얘를 보면은 0, 10, 20, 30, 40인데 얘 보니까 0, 5, 1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를 똑같이 만들어 줄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자, 쭉 서식 가신 다음에 최대값이 얼마냐면 40이죠? 40으로 바꿔주시고 단위는 1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0, 10, 20, 30, 40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례명을 변경하라고 돼 있죠. 범례명 변경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는 수당 단위하고 줄이 바뀌어 있는데 얘는 한 줄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시냐면 마우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자, 데이터 선택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수당 얘를 편집해야 되죠. 얘를 편집 눌러서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수당 단위 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한 줄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 몽소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최고 수당을 넣으시면 되겠는데요. 자, 삽입에 자,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최고 수당 입력하시고 얘는 그림 영역이기 때문에 글꼴을 굴림 11포인트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해주시고 얘 채우기 흰색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 적당하게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너무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할 줄만 알면 되니까요. 자, 뭐 한 요 정도 하면 될까요? 네. 자,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거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2016이 얼마 들어가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검은 선 보이세요? 이게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얘는 약간 흰 선이에요. 선이 없어요. 없다고 해야 되나? 근데 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 얘네들 한번 넣어 볼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요거 눈금선 색도 원래 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최대한 맞춰볼게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지금 원래 차트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다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형태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선들이 검은색이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색깔도 맞춰주셔야 되고 이게 조금 얘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해볼게요. 자, 윤곽선을 어떻게 하시냐면 요거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좀 검해져요.
네. 근데 지금 얘는 또 안검하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해요. 얘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금 뭐 약간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얘도 약간 검은색이 더 가깝긴 해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기본적인 것들은 기본적인 건 뭐냐면 굳이 바꿔주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자, 얘도 보면은 선이 윤곽선이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검정으로 해줘야 지금 보시면은 이 밑에 검정이죠, 그쵸? 검정. 이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는 또 테두리가 눈금선 이렇게 돼 있네, 그쵸? 그래서 아마 약간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굳이 말이 없으면은 안 바꾸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굳이 맞추자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맞출 수는 있는데 이 겉에도 보면은 선이 있죠, 출력 형태. 그래서 얘도 테두리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근데 뭐 굳이 이걸 넣는다고 해서 감점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만 따라 하시고 그만하시되 약간 찜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요거 글 20을 안 바뀌었네. 네. 바꿔주시면 되겠고, 자, 굵게도 왜 풀렸지? 네, 굵게.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문제에 주어진 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혹시나 해서 그냥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소개해드린 정도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ITQ 엑셀 기출문제 C형을 풀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